네, 안녕하세요. 기어박스 이병진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GLA 250 포매틱입니다. GLA라고 하면 벤츠 SUV 라인업 중에서 가장 작고 귀여운 막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뭔가 조약도를 좀 다듬어 놓은 것처럼 매끈하고 좀 고급스럽고 세련되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차 색상을 보시면 지금 나가고 있는 모델은 검정이고요. 검정도 뭐 다부지고 단단한 맛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행도 하고 시승을 할 차는 이 흰색입니다. 도시적이고 도시명의 컴팩트한 SUV 느낌을 디자인으로 많이 살려놨고요. AMG 라인 패키지를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 프론트 그릴도 이렇게 점박이 도트 무늬로 포인트를 줬고요. 그리고 커다란 엠블럼에 하나의 가로로 이어진 바, 그리고 보니 끝에도 이렇게 메르세데스 벤츠의 월계수 이파리를 테두리로 두른 이런 엠블럼도 들어 있습니다. 자, 주간주행등 보시면 이렇게 아래 위로 나뉘어 가지고 주간주행이 들어오는데 LED 하이 퍼포먼스라고 해서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간주행등의 윗부분을 방향지시등으로 겸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AMG 라인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휠 사이즈 보시면 23550R 19인치의 컨티넨탈 에코 컨택트 6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요. 보기에도 괜찮고 퀄리티가 좋습니다. 앞뒤 타이어 사이즈는 동일하고요. 창문의 테두리를 크롬으로 둘러서 포인트를 줬고요. 문 손잡이도 보시면 이 가운데까지는 차체와 같은 색상이고 위쪽은 크롬으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창문이 날렵하고 작아지죠. 그리고 뭔가 뾰족한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날렵하고 트렌디한 그런 맛이 좀 살아있죠. GLA 250 포매틱이라고 하고요. 테일램프도 마찬가지예요. 이 끝에서는 둥그렇고 좀 날카롭게 쭉 잡아 빼서 여기에서는 꽤나 각이 살아있어요. 머플러는 막혀 있어요. 가짜고요. 진짜 머플러는 저 안쪽에 지금 시동을 공회전 중인데 보보보보봉 거리면서 들어옵니다. 자, 뒷공간 보여드리겠습니다. 컴팩트해요. 컴팩트하지만 실용적이고요. 바닥을 들어 올려 보면 타이어 펑크 났을 때 수리하는 키트가 들어있고, 구성이나 패키지는 벤츠 SUV와 거의 흡사합니다. 다른 SUV들과. 이 크기가 좀 작다 보니까 뭐 트렁크 네트나 옆에 여유 공간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뒷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쪽 시트 등받이 위쪽으로 레버를 당겨서 이렇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2대4대 2로 폴딩도 가능하고요. 그 뒷시트를 접어보면 한쪽만 지금 접은 상태인데요. 이렇게 이 사이에 공간도 크게 뜨지 않고, 그리고 이 살짝 언덕이 져 있긴 하지만 이 정도면 꽤 쓰임새가 괜찮습니다. AMG 라인이 적용이 돼 있어서 빨간색 스티치, 인조 가죽이긴 하지만요, 가죽 그리고 크롬 그런 것들이 특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소재나 마감재의 쓰임새는 괜찮아요. 가장 작은 막내 모델이라고 해도 메모리 시트는 3명까지 기억이 가능합니다. 이 시트의 형상이나 재질도 몸이 닿지 않는 부분은 인조 가죽의 스티치 선명한 구성이고요. 이 몸이 닿는 부분은 약간 스웨이드 느낌으로 이게 이 몸을 딱 잡아주는 밀착감이 상당히 좋은 소재를 사용을 했어요. 이 허벅지 길이 조절도 물론 수동이지만 가능하고요. 자, 스티어링 휠 보시면 틸팅과 텔레스코픽은 수동입니다. 아래 위로는 이 정도, 그리고 길이는 이 정도까지 조절이 가능하고요. 이 스티치 선명하고 손이 닿는 부분에 타공으로 이렇게 점박이 무늬도 만들어 놨고, D컷이에요. D컷이고 이게 림이 두툼해서 손에 잡고 감아 돌리는 이런 맛이 또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실내 디자인과 레이아웃은 기존의 최근 작은 메르세데스 벤츠 SUV에서 보여주는 그런 구성과 동일합니다. 통으로 이어진 패널 안에 10.25인치 계기판과 10.25인치 터치 스크린 모니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터치의 반응이나 감각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뭐 설정 안에 들어가면 기존에 익히 알고 계시는 그런 기능들 다 들어가 있고, 터빈을 형상화한 동그란 원형 송풍구도 물론 들어가 있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도 지금 되게 밝은 대낮인데도 적용 범위도 괜찮고 색상도 아주 좋아요. 아래쪽으로는 송풍구 아래쪽으로는 토글 스위치로 온도를 조절하고 뭐 공조장치 관련한 컨트롤러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밑으로는 이 패드, 논슬립 패드인데 무선 충전이 지원이 됩니다. 이렇게 딱 그냥 편하게 던져 넣으면 바로 지원되고, 뭐 터치패드 컨트롤러, 그 다음에 주행 모드도 여기서 인디비주얼, 스포츠, 컴포트, 에코 중에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주행하면서 조금 더 꼼꼼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세대로 풀모델 체인지에서 돌아온 GLA, 컴팩트하고 작은 도시명 SUV에 아주 잘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GLA 1세대 모델이 나왔을 때부터도 꽤나 인기가 좋았습니다. 휠베이스는 30mm나 키웠고요. 높이는 무려 110mm나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GLA가 참 차는 괜찮은 것 같은데 너무 좀 덩치가 작아서 좁아서 안 되겠어요 라고 하신 분들에게는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만 메이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많이 키운 겁니다. 그 차체가 좀 그래도 좀 여유가 있으셨고요. 우선 250 포매틱 모델부터 국내에 출시가 됐습니다. 추후에 GLA 220 뿐만 아니라 AMG 라인까지도 추가를 할 예정이에요. 지금 국내에서 만나볼 수 있는 모델은 영상 속에서 보시고 있는 AMG 라인이라고 하는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는 조금 더 스포티하고 마감재나 소재 좀 고급스럽고 그런 구성입니다. 이 림 두툼한, 그래서 손으로 잡으면 느낌이 좋습니다. 운전하는 맛이, 이 스티어링 휠이 약간 곁가지로 빠지는 얘기긴 하지만 이 스티어링 휠이 주는 이 감촉, 감각, 느낌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두 손으로 항상 안전하게 운전을 하셔야 되지만 잡고 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이 적용되어 있는 AMG 라인에 적용되어 있는 이 두툼하고 디커 스티어링 휠 디자인도 상당히 괜찮죠. 가죽 느낌, 질감 그런 것도 다 좋습니다. 손에 착착 감기는. 그리고 핸들링도 뭐 말씀드린 김에 말씀을 드리면 무난해요. 아주 가볍거나 아주 무겁지 않고 누구든 그냥 타고 다니면 편하네, 괜찮네. 유격이 100%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면 작고 안팡진 차체 크기에 어울리는 핸들링도 보여줍니다. 속도에 따라서 이 무게가 적절하게 더해주고 덜해주고 하는 감각도 좋고요. 제가 조금 전에 GLB 250 포매틱을 타고 지금 GLA 250 포매틱을 운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두 차 파워트레인은 동일합니다. 2.0 터보 가솔린 엔진에 8단 DCT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품고 있는데요. 최고 출력은 224마력이고요. 최대 토크는 35.7kg/S입니다. 그런데 정지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이 GLA가 0.2초가 빠른 6.7초예요. GLB 같은 파워트레인을 얹은 GLB 250 포매틱은 6.9초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GLB보다는 덩치가 좀 작고 무게가 덜 나가니까 그런 차이가 있겠죠. 하체 감각 차이가 좀 커요. 뭐 GLA만 말씀드리면 GLB와 GLA가 같이 동시에 런칭을 했고 관심들이 많으시니까 말씀드리면 GLB가 더 단단하고 탄탄합니다. 하체가 승차감이 부드럽고 더 매끈해요. 이 차체에 비하면 상당히 고급스럽고 세련되고 부드럽습니다. 승차감이 기본적으로 좋아요. 그리고 GLB와 비교해 보자면 훨씬 이 통통거리고 단단한 맛이 좀 적습니다. 그만큼 승차감이 조금 더 아늑하고 부드럽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가속 페달의 반응이나 응답성이나 그런 건 터보력이 초반에 아주 없진 않지만 이 정도면 일상 영역에서 타고 다니기에 출력 성능이 너무 달려서 답답해요. 아쉬워요. 그런 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풀스로틀을 좀 해보면요, 소리에 비해서 좀 나가는 건 무난하게 나가는 정도라고 할 수 있고, 엔진음과 배기음, GLB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배기음이 좀 살아나서 야, 소리가 좀 괜찮네 싶었는데, 이 GLA는 같은 파워트레인인데 제가 듣기에는 배기음보다는 엔진음에서 이 도드라지게 실내를 파고드는 소리가 더 좀 강해요. 그래서 풀스로틀 급가속을 하면 이게 4기통 2.0 엔진에 내가 좀 너무 좀 과하게 다그치네,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조금 소리는 좀 그렇습니다. 핸들링 감각이나 반응 같은 건 작고 안팡진 차체와 디자인답게 상당히 편합니다. 지금 앞쪽에 GLA 220 구형 모델이에요. 저거는 2세대로 진화해서 돌아온 모델은 GLA 250 모델만 만날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우연치 않은 참 만남이네요. 신형과 구형의 만남. 기본적인 시트 포지션이 GLB와 마찬가지로 GLA도 좀 높은 편이고요. 가장 지금 시트 포지션을 낮춘 상태예요. 근데 시트의 어떤 느낌이나 그리고 이 전동으로 자세를 아주 세세하게 제가 원하는 만큼 바른 자세로 만드는 데도 유용하고요. 시트가 희한하네. 이게 같은 시트, GLB 조금 전에 탔던 시트보다 좀 더 얘가 좀 말랑말랑한 것 같니? 느낌이 어때? 똑같은데도 이게 이 밑에 바닥에서 하는 게 더
그러네. 편안한. 아, GLB를 탔을 때는 제가 시트가 생각보다 탄탄하네, 단단하네라고 느꼈거든요. 근데 제가 다시 좀 이 GLA도 시트의 형상, 재질 그런 것도 동일해요. 디자인도 동일하고. 근데 왜 좀 더 편하게 느껴지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기본적인 하체 세팅이 조금 더 부드럽고 편하다 보니까 그렇게 시트가 말랑말랑한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GLA 250 포매틱은 GLB 250 포매틱과 동일하게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있는데 더불어서 오프로드 패키지라고 하는 주행 모드도 품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승 행사에 짧게 아스팔트 길만 매끈매끈하게 다니는 코스라서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포매틱이라고 하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4바퀴 굴림 시스템과 함께 패키징이 돼 있어서 비포장길, 산길, 오프로드 그런 데에도 특허가 돼 있다고 합니다. 2세대로 진화해서 돌아온 GLA 250 포매틱인데요. 차체가 넉넉하고 아주 여유로운 공간은 아니지만 1세대에 비해서 많이 커졌습니다. 디자인은 다분히 더 세련되고 트렌디하고 도시적으로 좀 변했고요. 추후에 GLA 220, AMG 라인들도 추가가 된다고 하니까 더 다양한 파워트레인의 좀 다양한 매력들을 좀 즐기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승차감이 인상적이네요. 핸들링 무난하고 충분히 이 컴팩트한 차체를 재미있고 부드럽고 편하게 다루기에는 무난합니다. 엔진 파워트레인의 반응이나 성능도 아쉽지 않고요. 차고 넘치지 않지만 전혀 아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8단 DCT 변속기는 정차 중 가고서기를 반복하는 막히는 시내에서는 다소 좀 이따금씩 거치적거리는 반응도 보이긴 하지만 이 정도면 매끈하고 무난합니다. GLA와 GLB 두 모델을 두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GLB를 조금 전에 타보고 GLA를 탄 입장에서 간략하게 두 차에 대한 제 의견을 좀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GLB는 조금 더 실내 공간이 여유가 있고 실용적이고 디자인부터가 우선 느낌이 다르잖아요. GLB는 좀 거칠고 투박하고 SUV의 전형적인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승차감도 비슷한 것 같아요. 좀 더 통통하고 단단하고 좀 어떻게 보면 터프하고 물론 승차감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지만요. GLA는 디자인부터가 트렌디하고 도시적이잖아요. 승차감도 더 매끈하고 좀 부드럽고 두 모델 모두 서로 각자의 특징과 매력들을 품고 진화해서 잘 돌아왔네요. GLA 1세대가 꾸준히 인기가 좋았던 것처럼 2세대도 반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굵고 짧은 시승 행사에 참석을 해서 좀 보여드렸는데요. 이쯤에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항상 즐겁고 유쾌하고 안전한 운전 즐기시고요. 조만간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